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조문객들 앞에서도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아니, 흘릴 수 없었다. 30해. 30해 동안 이 집에 살면서 나는 그분을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서는 늘 시어머니였다. 멀고도 차가운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존재였다. 수연아. 남편이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준다. 낡은 일기장이었다. 가죽 표지가 바스러질 듯 해진 오래된 일기장. 어머니가 너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 나는 그 일기장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일기장이라니. 내게 마지막까지 숙제를 남기고 가신 건가.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1957년 3월 15일. 오늘 시집을 왔다. 어머니는 나를 대문 앞에서 떠밀듯 보내셨다. 이제 내 집이야. 뒤돌아보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며느리는 울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머니의 시집살이. 나는 그것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단편적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6.25 전쟁 통해 시집온 20살의 처녀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페이지를 넘긴다. 1963년 8월 2일. 민준이가 태어났다. 아이를 낳고 보니 어머니가 그리워진다. 하지만 어머니는 벌써 세상을 떠나셨다. 내 품에 안긴 이 아이에게는 나밖에 없구나. 나는 이 아이에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민준이. 내 남편이다. 어머니가 혼자서 키우신 아들. 1975년 10월 12일. 민준이가 대학에 들어갔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걱정도 된다.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해서 내가 아는 것으로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며느리가 와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올까? 나처럼 억척스럽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좀 더 따뜻하게 살 수 있을까? 1985년 11월 23일. 며느리가 집에 왔다. 수연이라는 아이다. 얼굴이 하얗고 손이 부드럽다. 고생을 모르고 자란 티가 난다. 걱정된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이 집에 첫 발을 디딘 날이다. 24살이었던 나. 사랑에 빠져 결혼했지만 시집살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철없이 웃기만 했던 나. 1985년 11월 30일. 며느리에게 밥에 윤기가 없다고 했다. 사실 맛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내가 겪은 시집살이에 비하면 약과다. 그래야 며느리가 나중에 고생하지 않는다. 강해져야 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 그래서였구나. 어머니가 내게 했던 그 모진 말들. 밥에 윤기가 없다, 김치가 맵다,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 나는 그 말들에 얼마나 상처받고 울었던가. 1986년 2월 14일. 며느리가 또 울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참아야 한다. 약하면 이 세상이 더 못살게 군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은 기억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수연아. 1987년 3월 5일. 민준이의 사업이 위험하다. 빚이 많이 졌다. 며느리가 알면 힘들어할까 봐 말하지 못했다. 차라리 내가 더 모질게 굴어서 이 집을 나가게 만들까. 그래야 수연이가 고생하지 않을 텐데. 나는 일기장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가 있었다. 어머니가 유독 나에게 차갑게 대했던 시기가. 이 집은 내가 살 곳이 아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런 말들을 했던 때가. 나는 그 말들에 절망해서 정말로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쌌었다. 하지만 남편이 붙잡았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참아줘.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내려 했던 거였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힘들어질 내 삶을 걱정해서 1987년 4월 12일 며느리가 짐을 쌌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아이는 이런 고생을 할 아이가 아니야. 사랑스러운 내 며느리. 사랑스러운 내 며느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였나. 1988년 6월 12일 손자가 태어났다. 수연이가 아이를 낳고 나서 많이 야위었다.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지만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또 약해질까 봐 걱정된다. 그냥 몸조리 잘해라 한마디만 했다. 정말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내 첫째 아이 준호를 낳은 날이다. 어머니는 내게 미역국 한 그릇 끓여주지 않았다. 산후조리는 내가 알아서 해라. 그 말에 나는 얼마나 서러웠던가. 하지만 어머니는 해주고 싶어 하셨던 거였다. 1990년 12월 25일 수연이가 둘째를 가졌다고 한다. 기쁘다. 하지만 걱정도 된다. 민준이의 사업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불안하다. 며느리가 너무 고생하고 있다.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991년 5월 8일 며느리가 또 울고 있다. 아이 둘을 키우느라 힘든가 보다. 말을 걸고 싶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어머니는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준 적이 없어서 나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간이 흘러 페이지들이 바뀐다. 아이들이 자라고 집안이 안정되어 가는 과정이 일기에 담겨 있다. 1995년 3월 2일 수연이가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강해졌다. 다행이다.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모질게 대한 보람이 있나 보다. 하지만 가끔은 미안하다.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그랬나. 2000년 9월 15일 손자들이 크고 있다. 준호와 수진이가 벌써 고등학생과 중학생이다. 수연이가 아이들을 잘 키웠다. 나보다 훨씬 따뜻한 어머니야. 부럽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2005년 1월 1일 새해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수연이와 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어색하게 지낼까? 사실 난 이 며느리가 정말 고맙다. 내 아들을 잘 보살펴주고 내 손자들을 잘 키워주고. 하지만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2010년 4월 20일 몸이 많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겠지만 수연이에게 말하기가 그렇다. 평생 차갑게 대했는데 이제 와서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때다. 나는 그때 전혀 몰랐다. 어머니가 혼자 아픔을 견디고 계셨다는 걸. 2012년 8월 30일 수연이가 내 병원 진료를 챙겨준다. 고마운데 미안하기도 하다. 내가 평생 못되게 군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며느리가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인 것 같다. 2014년 11월 11일 오늘 수연이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따뜻했다. 언제부터 이 아이의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을까? 내 손처럼 거칠어졌다. 이 아이도 고생을 많이 했구나. 미안하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이다. 글씨가 점점 떨려간다. 2015년 1월 15일 많이 아프다.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수연아, 내가 평생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2015년 2월 28일 수연이가 밤새 내 곁에서 간병해 주었다. 나는 평생 이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했는데 이 아이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준다. 내가 뭘 잘했다고. 2015년 3월 10일 마지막인 것 같다. 수연아, 내 며느리.
내 평생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내가 내 옆에서 묵묵히 내 아들을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줘서 정말 고마웠다. 마지막 순간 내 옆을 지켜준 것은 너의 따뜻한 손이었다. 나는 평생 너를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내 어머니도 나를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법을 모르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30해 동안 나는 어머니를 미워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나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였다. 어머니의 모진 말들은 미움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서툰 사랑이었다. 어머니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셨던 거였다.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하셨던 거였다. 하지만 그 마음은 진짜였다. 오늘 나는 며느리 정민이와 함께 차를 마셨다. 아들 준호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아이다. 어머니.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요즘 저에게 좀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정민이의 얼굴을 바라본다. 26살의 어린 며느리. 나를 조심스러워하는 눈빛. 30해 전의 내 모습이다. 정민아. 나는 정민이의 손을 잡는다.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너를 사랑하는데 표현을 잘 못했나 보다. 정민이의 눈이 동그래진다. 어머니께서 사랑한다고 하셨나요? 그래. 사랑해. 우리 정민이. 정민이가 눈물을 흘린다. 나도 따라온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미안함도 고마움도 모두 말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은 돈도 집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법이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웠다. 내 며느리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그것이 시어머니께서 내게 주신 마지막 숙제의 답이다.